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영국 BBC에서 나온 보도인데 한 젊은 여성이 대학 수업을 받거나 식당에서 대화를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양쪽 귀가 정상 청력이지만 뇌가 소리와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각 처리 장애, 영어로는 Auditory Processing Disorder로 진단받았다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이러한 청각 처리 장애를 일으킨 원인이 평소 5시간 이상 사용했던 소음 차폐 헤드폰이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진짜로 소음 차폐 헤드폰이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떨어뜨릴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청각 처리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바른 헤드폰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양쪽에 달린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달팽이관에서 정기적 신호로 변한 이를 청신경을 통해 청각 대뇌로 전달,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과정들 중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죠. 만약 귓구멍이 막히거나 고막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거나 3개의 이소골들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 문제가 생긴다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이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만약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듣게 된다면 이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리가 귓바퀴에 들어와서 청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과정까지는 정상적인데 청각 대뇌에서 전달된 청각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해 귀로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뇌에서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해석, 앞뒤의 말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청각 처리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각 처리 장애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하는 단어 몇 개는 간신히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됩니다. 첫째,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당처럼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앞에 앉은 사람과 대화가 불편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빨리 하거나 복잡한 문장을 여러 개 사용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책과 색같이 비슷한 단어를 들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째, 책을 통해 글자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학습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글자와 문장을 읽을 때 입으로는 내뱉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소리를 만들죠.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역시 어렵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의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6자리 비밀번호나 전화번호를 들어도 잠깐 기억하기 어렵거나 말을 듣는 동안 주의가 흐트러져서 더 집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놓치거나 되묻는 일이 많아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들 웃는데 혼자서 뻘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정보 처리 장애의 유병률은 0.5에서 1% 정도로 추정되며 남성 및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한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생 301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시행했는데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 다양한 주파수에 대한 청력 역치를 측정하였고 다음 3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통해 배경소음 속 듣기, 기억력 및 주의력 평가, 학업 수행과 관련된 청각 행동 평가, 청각적 문제 평가 등 청각 처리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완전 정상으로 잘 들어야겠죠. 일반적으로 0 내지 5dB의 평균 청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난청의 기준을 청력 역치의 평균값이 15dB 이상인 경우로 정했으며 고주파수 난청은 3, 4, 6, 8kHz의 평균값을, 음성 주파수 난청은 0.5, 1, 2kHz의 평균값을 구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쪽 귀 혹은 양쪽 귀에 난청이 있는 경우가 12.8%였고 고주파수 난청이 7.9%, 음성 주파수 난청이 8.3%였습니다.
양쪽 모두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4.1%, 음성 주파수 난청은 2.4%, 그리고 고주파수 난청이 있는 경우가 2.1%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난청과 청각 처리 능력의 상관관계를 평가했을 때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각 처리 능력에 이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양쪽 귀에 난청이 있는 학생들이 청각 처리 능력에 의미 있는 장애를 보였으며 특히 양쪽 귀에 고주파수 난청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청각 처리 능력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쪽 귀에 고주파수 난청이 있는 경우 교실에서 수업과 같은 소음 환경에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언어 이해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성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음악 감상 등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귀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학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청각 처리 장애가 의심되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보청기나 소리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고 교실에서는 교사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FM 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음성이 전달된다면 더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회의실에서는 소리를 잘 듣게 앞 좌석에 자리를 배치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 가족이나 선생님은 가급적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확인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는 청각 훈련을 위해서 소리 구별 훈련, 청각 기억력 훈련, 소음성 말듣기 훈련 및 소리의 방향 감각 훈련을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청각 재활 방법을 통해 청각 처리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자칫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공부 못하는 낙제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오늘의 주제인 소음 차폐 헤드폰이 청각 처리 장애를 일으킬까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겠죠. 제 답변은 정상적인 청력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각 처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증상을 일시적 또는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입니다. 소음 차폐 헤드폰은 주변 소음을 거의 없애서 내가 원하는 음악이나 방송만을 듣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쪽 귀에 내내 같은 방향으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죠. 실제 상황에서 소리는 머리의 양쪽에 달려있는 귀에 미묘한 시간차를 두고 전달되므로 우리는 들리는 소리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잡음과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거나 소리를 듣는데 소음 차폐 헤드폰을 오랫동안 쓰다가 벗으면 갑자기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상 청력을 가진 경우 헤드폰을 매일매일 사용하더라도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들어야 한 소리를 귀에 부담이 안 될 정도 크기로 들으니까 귀를 보호하고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죠. 청각 처리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놓치고 소음 환경에서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차폐 헤드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헤드폰을 사용하다 벗었을 때 불편한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반복된다면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청각 처리 장애가 의심되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 차폐 헤드폰의 장시간 사용이 없던 청각 처리 장애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청각 처리 장애 환자들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소음 차폐 헤드폰이나 이어폰 버리지 말고 60-60 법칙대로 볼륨의 60% 미만, 한 번에 60분 미만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귀 건강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